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라면 다시 또 한 번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국민적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이 잘 안 됐잖아요. 네, 1차 개혁과 2차 개혁이 있는데 1차 개혁은 이제 공수처 설치였고요. 네. 그래서 수사권 중에 일부와 기소권 중에 일부를 행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들면서 검찰을 견제하는 네. 구조를 만든 거였고, 2차 개혁이 다시 이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좀 줄여서 경찰로 이번에 좀 넘기는 네. 작업이었는데, 2차 작업은 사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시행령 네, 통치로. 쿠데타로 무력화가 되어져 있는 게 현재 상태죠. 예. 예. 이것도 좀 22대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22대 국회에서는 이것도 좀 숙제로 남아 있는.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이 수사 절차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수사기관의 인권보호 의무부터 시작해서 권한 배분 이런 문제를 좀 전면적으로 좀 다뤄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저는 가지고 있었고 그걸 이제 해야 된다고 계속 당에서도 얘기를 해서 했었는데 22대 때는 좀 그런 내용의 개혁들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해야 될 일이 오히려 더 역진하거나 역행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특히 이제 검찰 개혁이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 재판 결과만 하더라도 검찰이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는데 지금 뭐 후속 상황은 전혀 뭐 검찰 내부에서 어떤 뭐 자정 혹은 정화 이런 거 기대하기 되게 어려운 거고요. 이분은 이미 승진한 상태인 것이고요. 저희가 근데 탄핵을 해놨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탄핵을 하면은 본인이 이제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이제 이게 1심에서 특히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뭐 탄핵을 가결하겠죠. 탄핵 가결. 아니 그 1심에서 징역 1년 나왔는데 네. 탄핵은 안 된다 그러겠습니까? 이 혐의로 저희들이 탄핵을 한 거예요. 네, 이 혐의로. 예. 그때 국민의힘 뭐라 그랬습니까? 막 난리쳤죠. 지금 입 있으면 말을 해보라고 저는 해보고 싶어요. 국민의힘 아무런 논평이 없네요. 아니 왜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논평을 자기 논평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도와 모든 언론들이 지금 대서특필하고 있는 이 국면에 그토록 말하기 좋아하는 한동훈 위원장이 입이 많이 무겁다. 그 고발장에 나오잖아요. 피해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그러니까요. 그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라.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 메시지도 혹시 그 사과만 하면 안 되고요. 민주당에서 나온 메시지인데 사과만 하면 안 되고. 안 되고 뭘 해야 됩니까? 아직 안 밝혀진 부분들 또 밝혀야죠. 왜 손준성 고발장을 썼느냐? 아무 이익도 없는데 자기한테 돌아오는 아무 이익도 없는데 네. 그거에 대한 답을 하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 손준성이 지금까지의 입장은 자기는 고발장을 쓰지도 않았고 보내지도 않았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 법원이 인정했으니 그럼 네가 썼고 네가 보냈고 인정됐으니 왜 그랬는지를 이젠 얘기해라. 왜 그랬는지. 누구 지시를 받고 했는지 얘기해라. 너한테는 아무 이익도 없지 않냐. 아무 이익도 없는데 왜 힘들게 고발장을 써서 피해자 윤석열, 피해자 김건희, 피해자 한동훈을 위해서 네가 그러면 그분들을 그냥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막 했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윤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하고 똑같이. 대선 때 윤석열 그 당시 후보자는 이게 괴문서라 그랬어요. 고발장을. 괴문서다. 그리고 정치 공작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제보를. 그 조성은 씨의 제보를. 조성은 씨를 지목했었나요? 하여튼 제보자의 제보 행위가 정치 공작이다라고 정치 얘기했고 공작이다. 그다음에 이 고발장은 출처 불문의 괴문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 입으로. 근데 그게 아닌 거로 다 드러난 거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죠. 본인 밑에 있었던 수사정보 정책관이 직할 부서의 책임자가 이런 일을 했으면 그럼 입장을 내야죠. 그 당시에 있었던 한동훈. 난 속았다. 나 손준성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 왜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막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히든지 아니면 상세하게 도대체 본인이 무슨 개입을 한 것인지 그래서
이 문제 등도 있어가지고 기자회견 안 하기로 결정했을까요? 네? 답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네. 하지만 답할 수 없는 상황.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 이분 있으나 말을 못하는 네. 너무 많은 상황이다. 그래서 도저히 기자회견 할 수 없다. 이런 거라고 봐야 됩니까? 이 정세를? 참 어려운 거죠.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네. 그 쿠데타 적 시각에서 이 검찰 내부에서 이번에 이 고발 사주 의혹을 쭉 보는 뭐 그 관련된 이제 책도 내고 했었는데요. 그 실제로 검찰 안에서 그 검찰총장 윤석열의 지시로 이런 일들이 뭐 고발 사주 말고 다른 사건에도 개입되거나 이런 단서들 이런 부분들도 좀 찾아보고 조사해 볼 필요성은 없겠습니까? 뭐 제가 아직 뭐 한동수 전 감찰부장 책은 못 읽어봤는데요. 네. 뭐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과연 이거 하나만이었겠는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하여튼 많은 아니 그 검찰에서도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유죄가 나왔으면 법원은 똑바로 판단해라라고 한마디 꽥 하든지 네. 아니면은 죄송합니다라고 하든지. 네. 검찰도 입장이 검사장이에요. 검사장 손준성이. 네. 그냥 일개 검사가 아니에요. 일개 검사가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도 유감 표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국기문란에 가까운 범죄니까 뭔가 유감 표명을 해야 되는데 검사장이 선거에 개입했다, 정치에 개입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입장이 나와야죠. 의원님께서 지금 방금 전에 국기문란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보셨어요. 법률가이기도 하시니까 이게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보는 가장 큰 아니 그러면 검찰 같은 권력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하려고 했던 게 정상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죠. 그 재판이요. 1심이 이제 어제 나왔는데 이 정도면 항소심은 언제쯤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1심만 해도 오래 걸렸잖아요. 네, 3년. 항소심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 정부는 끝날 때까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정부 끝날 때까지 재판을 미룰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부담 때문에. 예. 22년 5월에 공소 제기됐고 지금이 24년 2월. 24년 2월이니까 재판에만 대략 2년 걸린 거예요. 1심이. 재판만. 네, 재판만. 저희가 고발은 아마 21년도 말에 했을 거고. 되게 오래 걸릴 겁니다. 이것도 되게 오래 걸릴 것이다. 윤석열 정부 끝나기 전까지 항소심 결론은 안 날 수도 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건일수록 명명백백하게 빨리 밝혀줘야 국민들이 판단하는데 공수처에 이제 태도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건데 걱정은 이제 공수처장이 바뀌죠. 이미 이제 전 공수처장은 떠났고 자리가 비어 있고 새 공수처장이 이제 들어와서 이 항소심을 지휘할 건데 어떤 분이 올지 새 공수처장으로 지금 유력한 사람이 지금 법무부에서 밀고 있다는 김태규 그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분입니까? 갑자기 궁금해져요. 그러면 공수처가 과거에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지 않았던 사건처럼 똑같이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또 법원만 비판해서는 한쪽 면만 보는 것이 될 것이다. 답답합니다. 법원은 답답해요. 그 형사재판이든 민사재판이든 본인들이 직접 조사할 권한은 없어요. 내는 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법원도 공수처도 검찰도 어떤 특정한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복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원칙으로 알고 살았는데 이 정부 들어서는 다 이상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원 어제 보도 보셨어요? 감사원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니까 감사원이 공수처를 감사하겠대요. 이게 감사원이 감사원 간부 될 것이 돼버렸고 참나 재밌는 나라가 됐네.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검찰이 예. 고발 사주를 해가지고 상대방을 자기네들 공격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하고 예. 또 얼마 전에 방심이 예. 자기 친척들 동원해서 가지고 또 민원 내라 그래서 민원 사주. 예, 정권의 비판적인 보도 쫙 정리하려고 하고 네. 기관들이 다 사유화되고 있어요. 기관들이 이렇게 네. 사유화되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공적 기관의 공적 책무 수행이 이 정도로까지 마비되고 있다고 한다면 네. 이것은 이게 나라냐라는 수준을 넘어서는 걸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경제도 지금 굉장히 기록적으로 지금 예. 어려워지고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정말 누구라도 대안의 정치 세력이 좀 되고 국민들의 안위를 살필 수 있는 정치 집단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의원님. 민주당이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열심히 저희들이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만 좀 여쭤볼게요. 그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그 조금 있다가 뭐 민주당 그 특검법 이태원 특검법에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네. 특별법에 거부한 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규탄 대회 예고해둔 상태인데 네. 그 포함해서 모두 9번째 지금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는 전국은 이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을 만들 수 있습니까? 저희가 더 잘해야 되겠죠. 아니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선도 좀 확실하게 좀 이기고 네.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제도 그 저 비례대표 뽑는 방식. 네, 이건 어떻게 네. 결정됩니까? 저희는 사실은 이제 속도를 좀 내고 싶은데 네. 당내에 굉장히 팽팽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이제 빨리 결정 내리는 것도 좋긴 좋겠지만 좀 어느 정도 이견이 해소되면서 정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권자분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고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전에 됩니까? 항상 뭐 저희들은 빨리 하려고 하죠. 예. 더 빨리 할 수 있으면 더 빨리 하려고 하고. 예. 예. 설 전에 결정된다. 아니 사람이 하는 일인데 무슨 알 수 있다. 지금 최대한 빨리 하겠다. 오늘 의원총회 있잖아요. 오늘 의원총회는 아마 중대재해처벌법이 핵심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중대재해처벌법. 네. 그거는 그 안 하기로 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걸었던 조건이 있는데 그 예. 조건에 뭐 반응을 해서 예. 제안을 해왔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의총 차원에서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핵심은 이제 3년 유예했는데 앞으로 2년 더 유예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그 안에 안전보장 장치를 할 거냐 말 거냐인데 그 안전보장 장치를 국민의힘이 받는다고 하면 2년 유예하는 쪽으로 결론 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의총 판단을 좀 거쳐봐야 되겠죠. 의총 판단을 거쳐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의총의 방향이 결정되면 합의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 방향으로. 뭐 노동계가 많이 반발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의총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뭐라고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1시 반에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